6차 수업입니다. KNN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KNN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네. 자, KNN의 개념은 새로운 데이터는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정답을 따른다. 이런 아이디어로부터 KNN이 작동을 합니다. 약간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끼리끼리 논다. 근데 데이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X로부터 Y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샘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맞추고 싶은 샘플이 있다면 그 주변의 샘플들의 값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주위에 어,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구현한 알고리즘이 K-Nearest Neighborhood KNN이라고 하는데요. 이 KNN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머신러닝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어렵고 아주 고도화된 모델을 쓰고 싶죠.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KNN인 것 같습니다. KNN은 굉장히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능을 내거든요. KNN은 간단한 형태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지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반드시 복잡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이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KNN의 특징은 명시적인 학습 과정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참 신기한 말인데, 학습 과정보다는 거리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쉽고요. 분류와 회귀에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거리가 무엇인가? 거리를 잘 정의를 해야겠죠. X는 X1, X2, XP 형태를 갖는 두 개의 샘플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샘플이 1,2,3이고 두 번째 샘플이 3,4,5예요. 그러면 두 샘플의 차이는 1과 3의 거리가 2, 2와 4의 거리가 2, 3과 5의 거리가 2 해서 이렇게 각각의 그 코디네이트에서의 거리 차이를 제곱하여 더하는 형식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KNN은 데이터 간의 거리만으로 예측하는 굉장히 직관적인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KNN에서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선택을 하고 이웃 데이터의 정답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죠. 예측 방식이 분류 예제와 회귀 예제에서 조금 다릅니다. 예측 방식이 분류 과업에서는 K개 이웃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클래스를 선택함으로써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류 예제에서는 이웃의 수가 홀수이면 좋겠죠. 괜히 짝수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어, 이 선택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회기에서는 K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의 평균값이 새로운 샘플의 값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KNN, K nearest neighborhood인데 K 값의 의미는 무엇인가? K는 이웃의 개수. 그러니까 알고리즘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을 몇 명까지 볼 것인가? 이것을 정하는 파라미터가 K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따가 예제로부터 작은 K와 큰 K에 따른 결과도 비교하고 의미도 생각해보고 결정 경계면도 한번 그려볼 건데요. K 값이 작을 때와 클 때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작은 K는 로컬한 특성, 국소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고 대신에 노이즈에 민감합니다. 큰 K는 전체적 글로벌한 경향을 반영하고 경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자, 동작 과정 예시가 5개가 있는데요. 학습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도학습이니까 당연한 얘기죠. 정답이 있는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학습을 안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거리 정보를 사용해서 뭔가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인셋, 학습 데이터는 항상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하고 싶은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세 번째 단계에서 새로운 데이터와 기존의 데이터와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이죠. 가장 많이 등장한 클래스를 선택하는 방식은 분류에 사용이 됩니다. 회귀 과학에서는 이웃값의 평균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또 콜앱 코드를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는데, 자, 이거를 이제 인터넷 강의니까 이제 듣다가 이 코드 부분이 나오면은 잠깐 멈춤을 누르고 코드를 이제 받아쓰기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데이터셋을 불러오기 위해서 mgrun이라는 모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mgrun은 교육용 패키지로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mgrun에서 우리가 데이터셋을 가져올 겁니다. 먼저 pip install mgrun을 통하여 mgrun 모듈을 설치합니다. 둘째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import mgrun을 해야 됩니다. 또한 import matplotlib 라이브러리 pyplot as plt 그림 그리는 툴 모듈을 가져와야겠죠. 그 다음에 kneighbors classifier를 가져올 겁니다. knn이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kneighbors classifier. 자, 그러면은 mgrun에서 데이터셋을 가져올 건데요. 뭐 이게 장난감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토이 데이터라고 했는데 x, y는 mgrun.dataset.make4g를 하면은 x랑 y의 2차원 형태의 데이터가 이제 들어갑니다. 사실은 x의 2차원 형태의 코디네이트가 들어가고 y에는 첫 번째 클래스냐 두 번째 클래스냐를 나타내는 값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 mg discrete scatter 그다음에 x의 좌표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림이 예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절반을 대각선 방향으로 잘랐을 때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파란색 동그라미 클래스고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대충 세모 클래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 네이버후드를 사용을 하여서 결정 평면을 우리가 그려볼 것입니다. 자,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K-neighbors classifier를 아까 가져왔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객체를 만들 겁니다. KNN equal K-neighbors classifier. 근데 여기서 neighbor의 수를 3으로 정했습니다. 이 neighbor의 수는 바꿀 수 있고요. 이따가 neighbor의 수가 바뀌면서 결정 평면이 어떤 식으로 모양이 바뀌는지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KNN에다가 트레인셋에 해당하는 x와 y를 넣고 fit를 시킵니다. knn.fit x, y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와 결정 평면을 한꺼번에 그릴 겁니다. 자, 아까 플랫 2D 세퍼레이터 요거를 이제 그리게 되면은 이 KNN을 통하여 이 결정 평면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요. 파란색과 빨간색 이 결정 평면이 잘 보이죠. 그다음에 디스크릿 스캐터 하면은 아까 동그라미와 세모들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기타 등등 이제 레전드, 클래스 0, 1 뭐 이런 것들을 그렸죠. 자, 로컬 위치, 요 레전드 박스의 위치를 알아서 제일 좋은 곳에 해줘라. 이게 로컬 이퀄 베스트 옵션입니다. 그다음에 이 그래프의 타이틀을 KNN 클래스파이어 K 이퀄 3 이렇게 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는데 KNN을 통하여서 이웃과 얼마나 가깝냐를 통하여서 여기는 파란색이 있을 거야, 빨간색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 마우스 커서가 있는 곳을 보면은 가장 가까운 이웃 세 개가 여기 트라이앵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우스 커서가 있는 곳이 이 세모로 예측이 된 것이 굉장히 당연하겠죠. 자, 근데 여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K 값에 따른 결정 경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이 코드 X, Y는 mg런 데이터셋 make forge 요거는 뭐 계속 똑같은 거니까 뭐 사실 더 설명을 할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세 개 그릴 건데 그래프를 동시에 세 개를 그릴 때는 서브 플롯을 사용을 합니다. 자, 로우 하나에 컬럼 세 개 형태로 세 개의 그림이 이렇게 연달아서 있게끔 서브 플롯 구조를 짰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자, 여기서 지프하고 엑시스 139 했는데, 이 139가 네이버후드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네이버의 수가 1인 거, 3인 거, 9일 때, 각각 3개의 경우에 대해서 KNN을 훈련시키고, 그때 각각의 경우에서 결정 평면들을 그려볼 겁니다. 자,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이와 같이 결정 경계면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K가 1일 때 결정 경계면이 가장 뾰족뾰족하게 빠르게 변하죠. K가 3일 때는 결정 경계면이 그래도 상당히 부드러워졌고 K가 9일 때는 결정 경계면이 거의 직선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웃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정 경계면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웃의 수가 클수록 심플한 모델이 되고 이웃의 수가 적을수록 복잡한 모델이 됩니다. 굉장히 말이 이상하죠? 근데 제 설명이 맞습니다. 이거를 예전에 시험 문제로도 제가 많이 냈는데 네이버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결정 경계면 모습이 이제 복잡하니까 이 모델이 굉장히 복잡한 모델이 맞고요. 네이버의 수가 많으면은 사실은 이 결정면이 그냥 스무딩, 굉장히 뭉그러뜨려지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웃수와 모델의 복잡도가 이렇게 변한다. 자, 이 설명을 요약해 볼게요. K가 작은 경우 가장 가까운 이웃의 영향을 크게 받죠. 결정 경계가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장점은 로컬한 특징, 국소적인 패턴이 잘 드러나고요. 훈련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높게 됩니다. 단점은 노이즈에 민감하게 되고 과적합 발생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반대로 K가 클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니까 결정 경계가 부드러워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가 큰 경우 장점은 노이즈에 강합니다. 다양한 이웃을 이렇게 고려하다 보니까 노이즈에 해당하는 샘플을 무시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화 성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모델이 일반화되고 결정 경계가 너무 부드러워진다면 국소적인 구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소적합, 언더피팅의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표로 K 값에 따른 결정 경계를 비교하는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K 값이 작으면 결정 경계는 복잡합니다. 노이즈의 영향은 크게 받습니다. 오버피팅의 위험이 있습니다. K 값이 크면은 결정 경계는 부드러워집니다. 노이즈의 영향은 작습니다. 언더피팅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SK런 데이터셋에 있는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유방암 데이터셋도 그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튜토리얼 데이터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그 종양이 의심이 되는 그런 것을 그런 여성의 가슴에 대해서 그 의사가 진단을 한 차트가 있는 겁니다. 뭐 그 진단 차트를 보고 의사는 이것이 종양이 악성이다, 양성이다, 뭐 이런 거를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저는 이제 정확한 클리니컬한 의미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게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이래요. 자, 양성, 악성, 예,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데이터를
이렇게 로드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 이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 점 데이터를 하면은 입력 데이터가 나오고요. 데이터 점 타겟 하면은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그 데이터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나옵니다. X의 쉐이프는 569,30이고요. 그다음에 Y의 타겟이 멜리그넌트 베나인 뭐 이렇게 읽나요? 뭐 아무튼 이렇게 의사들이 분류한 이름이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이진 분류를 하는 문제인데 569명의 환자와 30개의 특징이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KNN 모델을 통해서 유방암 데이터셋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모델을 항상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나누죠. 우리가 지도학습을 할 때는. 그래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함수가 sklearn 모델 셀렉션 안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펑션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가져와서 우리가 x와 y를 나눠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셋은 x 트레인 y 트레인에 들어 있고요. 테스트 셋은 x 테스트 y 테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테스트의 사이즈, 즉 트레인과 테스트의 비율이 8대 2가 되도록 잘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랜덤 스테이트를 42로 했는데 이것은 수업을 듣는 수강생 분들께서 코드를 실행하실 경우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랜덤 시드 값을 이제 정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을 예측하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K 네이버후드 클래시파이어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확도를 재기 위한 SK런 매트릭에서 어큐러시 스코어라는 함수를 가져왔습니다. 자, KN은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이웃수가 5인 거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 모델을 피트했습니다. KN은 점 피트 X 트레인, Y 트레인. 자, 예측합니다. Y 프리딕트는 KN은 점 프리딕트 X 테스트. 그다음에 어큐러시를 계산하는데요. 어큐러시 스코어에 Y 테스트, Y 프리드를 넣으면 되게 됩니다. 자, 네. 잠깐 혼란스러웠는데, 코드가 틀린 줄 알았는데, 코드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도가 95%가 나왔죠. 자, 그냥 주변의 이웃이, 가까운 이웃을 통하여서 샘플을 맞추는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의 성능이 95.6%로 나쁘지가 않네요. 그래서 KNN이 사실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K 값에 따라서 정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코드를 또 만들었습니다. 아까랑 거의 비슷한 논리인데 이번에는 K가 1부터 21까지 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이웃의 수가 1부터 21까지 변하도록 모델을 만든 다음에 각각의 모델들을 피트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어를 잰 거죠. 자, 트레인 셋에서의 정확도와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를 각각 계산해서 트레인 어큐러시 리스트에 넣고 테스트 어큐러시 리스트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트레인셋에서의 어큐러시는 K가 증가하면 내려갑니다. 테스트셋에서의 어큐러시는 오히려 K가 증가할 때 증가하다가 K가 너무 커지니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죠. 자, 이것이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을 피하기 위한 그런 최적의 K를 찾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테스트셋에서 K가 가장 커지는 값을 찾으면 충분합니다. K가 대충 11일 때 가장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K가 너무 작을 때는 오버피팅, 모델이 너무 복잡한 걸로 해석이 돼서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K가 너무 크면은 언더피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의 K 값이 11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요약입니다. KNN은 가까운 K개 이웃 데이터를 기준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거리를 기반으로 하고 사실상 훈련이 이루어지진 않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류는 다수결 투표, 회귀는 이웃값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뭐 명시적인 학습 모델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K 값이 작고 크고일 때 우리가 이 특성들을 공부를 했죠. K가 작으면
축소적인 패턴에 민감하고 K가 크면은 전체적인 경향을 반영합니다. KNN의 장점은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복잡한 가정이 필요 없습니다. KNN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데이터셋이 크다면 데이터의 샘플 수가 만 개, 뭐 몇천만 개라면은 KNN의 복잡도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웃들을 다 따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데이터 수가 많으면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KNN은 간단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고요. 또한 KNN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이제 다른 모델과 비교하는 베이스라인 레퍼런스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